출제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출제해도 되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그딱 판례로서 출제 가능성이 95% 정도 예상되는 아주 쉬운 판례 중 하나입니다. 6번 판례 보겠습니다. 6번 판례는 특수협박에 관한 판례인데요. 그딱 판례이죠. 그 출제하기 딱 좋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는 국어 단어 테스트 정도의 판례로서 출제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정도로 출제해도 되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그딱 판례로서 출제 가능성이 95% 정도로 예상되는 아주 쉬운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도 너무 간단해서 도해식 설명 필요 없이 바로 판결 요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 양가로 1번. 이 부분 내용은 우리가 형법 공부하면서 145번 이상 봐왔던 단골 레파토리 내용들이죠. 언제든지 복사 붙여넣기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은 당연히 특수협박죄로 처벌하죠. 그리고 우리는 위험한 물건에 관한 수십 개의 판례를 보았고 휴대와 관련된 수십 개의 판례를 봐왔고요. 협박과 관련된 수백 개의 판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것은 바로 이 휴대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결과 발생한 필요, 불필요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죠. 정도의 해악 고지, 협박의 핵심 요소였죠.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제 나왔습니다. 휴대하여 는 범행 현장, 이직을 하면 비현장이겠습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되지 실제 사용 필요, 불필요, 실제 사용은 불필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딱 그냥 국어의 사전적 의미죠. 소지, 몸에 지니는, 이게 휴대의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꿈에서도 나올 만한 그런 문구들이죠. 너무 자주 봐서 이거 언제든지 복사 붙여넣기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성식선에서 해결되죠.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잖아요. 칼을 들고 협박하는 거랑 말로 협박하는 거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고 고지된 해악의 무선성 이런 것들은 대법관님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저성 실현 가능성 굳이 뭐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눈으로 그냥 절여밟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전과지 그러면 당연히 말로 하는 협박과 칼로 하는 협박의 차이죠. 정감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 자유, 이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협박의 보법이 아닙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설마 작아지기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커지기 때문.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 언제든지 복사 붙여넣기 지문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비하셔야죠. 그 아래는 또 복습 문구들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 소지, 몸에 지닌 경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 필요, 불필요라고 했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진 않지만 그렇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뭔 이렇게 말이 깁니까? 바로 핵심을 가지.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요게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실상 지배. 이게 판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저 위험한 물건이 피고인 몸으로부터 다소 좀 떨어져 있다더라도 그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면은 휴대이다 아니다. 휴대이다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사실상 지배. 왠지 느낌이 안 오는 추상적 표현이잖아요. 그래 그걸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신 겁니다.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 실현 가능성 이런 거 습관성 문구라고 했고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실상 지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인정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히 아까 언급했던 그 상식적인 내용이죠. 커지기, 증가하고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 이거밖에 없어. 대법관님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뭐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 그 다음 해악 실현 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 이거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인데 판사 내 맘대로 판단한다 이러면은 또 국민들한테 맞을 테니까 항상 이렇게 면피성 레파토리가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다 봐주세요 라는 문구가 바로 이 종합이었죠. 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암기할 필요 없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그 못된 행위가 서술되어 있는데 그 서술된 못된 행위들을 보고 처벌할지 불처벌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피고인이 갑, 피해자를 또 갑으로 설정해놨네요. 어쨌든 갑에게 양심을 품고 과도하게 이것만 보면은 하드하죠.
하지만 역전의 상황이 등장하니까 바로 그냥 하드 처벌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과도 2개와 오호 정말 라이터 3개 이것도 하드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역전타 문구 때문에 이 2개는 결국은 페이크로 밝혀질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3개를 갖고 갑 피해자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갑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물건들을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건들이죠. 놓아둠. 근데 놓아두고 나서 피고인이 그대로 그 근처에 있었다면은 휴대의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공소사실 기소된 경우라고 하는데 역전타가 아직 안 보이는데 한번 보죠. 피고인이 갑에게 피해자에게 양심을 품고 갑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 라이터 위험한 물건은 맞아요. 놓아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포심 일으킬 정도 구체적 계약 고지에는 해당되지 이걸 갖다가 집 앞에다가 뚝 두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는 공포심 정도 계약 고지 즉 협박 행위에는 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앙심도 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협박 고의도 인정되고요. 이 점에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대. 그러면 결국은 참 잘했어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심은 결정적인 역전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라이터를 해양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참 그렇게도 못되게 표현했죠. 갑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계속 놓아둔 놈이다. 근데 아직 결정타가 안 나왔어. 결정적인 역전타가 안 났습니다. 다음 건물 밖으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전타죠. 빠져나왔. 에헤이. 그러면 그 위험한 물건 근처에 피고인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판례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사실상 지배이다 아니다. 빠져나왔고 이 역전타 문구로 이미 사실상 지배 아니다. 판단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읽어왔습니다. 빠져나왔어. 그럼 휴대 아니지. 갑이 이를 발견한 때 피해자가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 빠져나왔으니까 이탈한 거죠. 따라서 과도 라이터를 소지 아니죠. 사실상 지배 아니잖아요. 있지 않았던 점 이런 걸 고려하고 저런 걸 고려해서 종합해보니 결국은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한 해약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는 해당하지 않죠.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빠져나왔고라는 이 핵심 키워드 결정타, 역전타 문구 때문에 그 위에 하드코어 할 뻔했던 과도 2개, 라이트 3개는 페이크였음이 밝혀졌죠.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협박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기업 지문 내용은 특수협박죄에 관한 다른 판례 내용인데요. 금방 우리가 봤던 이 본 판례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보면은 사안의 갑이 처벌될지 불처벌될지 쉽게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밤중에 주거진 좁은 원룸 뭔가 느낌이 좀 오죠. 예, 좁은 원룸. 아까 우리 본 판례 사안에서는 이런 거 없었잖아. 좁은 원룸. 물론 이제 이런 거 보여주다가 나중에 뭐 역전타, 뭐 결정타가 나오면은 또 페이크로 평가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약간 하다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좁은 원룸에서 약 4시간 반 동안 사실혼관계 내일 에헤이 벌써 이런 짓 했네요. 감감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던 중에 갑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칼들이 이렇게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졌는데 자 벌써 이 시츄에이션에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본 판례의 사안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칼들이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졌다. 그러면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점점 휴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일어나면서 그중 한 개의 칼로 물론 요 칼로 직접 피해자한테 들이대고 협박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칼로 옆의 주방화재를 찍고 에헤이 그래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런 장면을 피해자가 봤다면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드한 문구들입니다. 찍고 일어났을 뿐 그 칼을 들고 직접 A를 협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요게 이 판례 사안에서는 결정타고 역전은 아니겠네. 우리 이미 이런 것들로 지금 처벌되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역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결정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상 지배 이 사안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 O라고 해야죠. 가까운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본 이 본 판례의 사안은 맞아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위험한 물건인 칼이 각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얘가 했던 말 보세요. 예, 이런 말 합니다. 뭐 멧돼지 쑤셔가지고 아주 그냥 막 처벌되려고 용을 쓰고 있죠. 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예,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결정타네요. 가까이 있던 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식하게 사실상 지배 상태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해야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백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 내용이 바로 아까 봤던 본 판례의 내용이죠. 키워드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가둬두개 이거 페이크죠. 그 다음에 라이터 페이크라고 했죠. 키워드 어디 갔어? 아하, 놓아두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네요. 아까는 빠져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자, 나왔다. 자, 사실상 집에 OX X죠. 따라서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안 되죠. 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협박죄 문제 하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레파토리죠. 협박죄의 경우에는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까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데 특수협박죄는 그 행위 위험성으로 인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죠? 결국 이 지문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옳은 것입니다. 리얼 지문 특수협박죄 구속요건 요소인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딱 복사 붙여넣기 했죠. 옳은 내용입니다. 미험 지문 역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특수협박죄 구속요건 요소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위에서 봤죠.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몸에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이를 실제로 사용 필요 불필요하고 했잖아.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된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 비업 지문 보겠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 판례의 키워드였죠.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을 실현 가능성, 습관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그러면 설마 낮출 수 이런 표현 들어가겠습니까? 증가를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복사 붙여넣기 문구로서 옳은 내용이죠. 결국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기어 O, 니언 X, 디귿 O, 리얼 O, 미엄 X, 비업 O 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